형들, 솔직히 말해보자. 우리 통장 잔고 보면 한숨부터 나오는데 인스타 피드 넘기면 다들 명품 백에 오마카세에 아주 난리가 났잖아?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진짜 부자들은 조용히 자산을 불리고 있는데 정작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돈을 시궁창에 처박고 있다는 거야.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면 평생 그 가난의 굴레에서 못 벗어날 수도 있어. 내가 왜 돈이 안 모이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오늘 대가리 제대로 깨줄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와. 여러분, 혹시 립스틱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경기가 불황일수록 저렴한 비용으로 사치를 누리려는 심리 때문에 립스틱 같은 소형 사치품의 매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립스틱이 아니라 배달 음식과 명품 로고로 그 대상이 옮겨갔습니다. 가난할수록 돈을 쓰는 첫 번째 장소, 바로 당장의 도파민을 채워주는 일회성 소비입니다.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으니까 나를 위한 선물이라며 시키는 3만 원짜리 마라탕과 치킨. 사실 이건 나를 위한 보상이 아니라 내 미래를 갉아먹는 마약과 같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자본으로 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쓰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타인의 시선을 사는 비용입니다. 돈이 없을수록 사람들은 자신이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할부를 끊고 독일차를 타거나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들죠. 내실은 비어있는데 껍데기만 번지르르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상징적 자기완성이라고 부릅니다. 부족한 자존감을 물건으로 채우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죠. 세 번째는 낮은 가격의 함정, 다이소와 편의점입니다. 어차피 얼마 안 하는데 뭐 라는 생각으로 장바구니에 담는 1,000원, 2,000원짜리 물건들이 모여 한 달에 수십만 원의 구멍을 만듭니다. 부자들은 필요한 물건을 계획해서 최저가로 대량 구매하거나 고품질의 물건을 오래 쓰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푼돈을 쓰며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릅니다. 네 번째는 복권과 사행성 게임입니다. 역사적이게도 복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팔립니다. 열심히 일해서는 도저히 계층 이동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한방이라는 헛된 희망에 베팅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통계적으로 복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걷는 세금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성공 확률이 희박합니다. 다섯 번째는 술, 담배, 그리고 자극적인 유흥입니다. 현실이 고통스러울수록 사람들은 뇌를 마비시키고 싶어 합니다. 오늘 당장의 고통을 잊기 위해 마시는 술 한 잔이 내일의 기력을 앗아가고 결국 다시 가난의 늪으로 밀어넣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이건 정말 돈 낭비인데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 싶은 습관이 있나요? 아니면 주변에서 본 가장 최악의 가난한 습관은 무엇인가요?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의 댓글을 보며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위안과 동시에 함께 끊어낼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과도한 통신비와 구독 서비스입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을 24개월, 36개월 할부로 사면서 매달 나가는 단말기 할부금과 고가 요금제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기에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각종 쇼핑 멤버십까지 합치면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지출이 상당합니다. 부자들은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이런 비용을 충당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노동력을 팔아번 생돈을 여기다 쏟아붓습니다. 일곱 번째는 건강을 해치는 저렴한 식단입니다. 돈이 없으니 당장 배를 채울 수 있는 밀가루, 설탕 위주의 가공식품을 찾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어마어마한 의료비라는 청구서로 돌아옵니다. 가난이 건강을 해치고 나빠진 건강이 다시 가난을 부르는 비극의 시작이죠. 여덟 번째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맹신입니다. 소위 말하는 리딩방이나 급등주 정보에 소중한 돈을 태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공부하기는 싫고 돈은 벌고 싶은 심리를 이용하는 사기꾼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의 돈은 가장 쉬운 먹잇감입니다. 아홉 번째는 불필요한 인맥 유지비입니다.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여기저기 경조사를 다 챙기고 술자리에 참석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내가 힘이 없으면 그 인맥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인맥은 내 능력을 키웠을 때 저절로 따라오는 법입니다. 열 번째는
시간을 돈으로 바꾸지 못하는 습관입니다. 부자들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 돈을 쓰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돈 몇 푼을 아끼려고 금쪽 같은 시간을 길바닥에 버립니다.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기술을 배웠다면 미래 가치는 몇 배로 뛰었을 텐데 말이죠.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마 가슴이 답답하거나 뜨끔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를 인식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절반은 성공한 거니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꼭 정신 차려야 할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자,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가난의 심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의 흐름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계부를 쓰는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쓰는 돈이 자산이 되는지 아니면 쓰레기가 되는지 냉정하게 분류해 보세요. 10,000원을 썼을 때 그 10,000원이 나에게 지식을 주거나 건강을 주거나 미래의 수익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은 투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입의 즐거움이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였다면 그것은 버려진 돈입니다. 이 분류를 일주일만 해봐도 내 돈이 어디서 새나가는지 명확히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결핍의 심리를 인정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속의 허기입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마음이 고파서 쇼핑을 하고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쇼핑 앱을 켜는 대신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 30분만 걸어보세요. 뇌에서 나오는 엔도르핀이 쇼핑이 주던 찰나의 쾌락보다 훨씬 건강하고 지속적인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 또한 작은 성공의 경험을 금융으로 옮겨와야 합니다. 처음부터 1억을 모으겠다고 다짐하면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 이번 달 배달 음식 한 번 안 시키기, 일주일 동안 편의점 안 가기 같은 아주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그렇게 아낀 5만 원, 10만 원을 별도의 계좌에 넣고 숫자가 불어나는 것을 확인하는 재미를 붙여야 합니다. 이 작은 성취감이 도파민을 대체할 때 비로소 소비의 노예에서 저축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는 시간당 비용을 계산해보는 습관을 지녀보세요.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최신 휴대폰을 살 때 내 시급이 1만 원이라면 나는 이 기계를 갖기 위해 100시간의 노동을 바치는 셈입니다. 100시간 동안 상사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으며 일한 내 인생의 파편이 이 기계 하나와 바꿀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충동 구매는 자연스럽게 억제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전략적인 고립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자꾸 소비의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친구들, 만나면 남 자랑이나 돈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들과는 잠시 거리를 두세요. 그 대신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의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나 책 속으로 들어가세요. 환경이 바뀌면 생각의 회로가 바뀌고 생각의 회로가 바뀌면 돈을 쓰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보를 얻는 창구도 정화해야 합니다. 알고리즘에 이끌려 보게 되는 자극적인 쇼츠나 광고성 영상들을 차단하세요. 대신 경제의 기초 원리를 설명하는 강의나 성공한 사람들의 본질적인 철학이 담긴 컨텐츠에 집중하세요. 얕은 정보가 아니라 깊은 통찰력을 기르는데 시간을 써야 합니다. 사기꾼들이 노리는 것은 여러분의 조급함입니다. 빨리 벌어서 빨리 나가고 싶다는 그 조급함만 내려놓아도 여러분의 돈을 지킬 확률은 90% 이상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자산은 주식도 부동산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 몸의 가치를 높이고 내 머릿속의 지식을 채우는 데 쓰는 돈은 절대 아끼지 마세요. 3만 원짜리 치킨은 똥이 되어 사라지지만 3만 원짜리 책 한 권에서 얻은 인사이트는 평생 여러분의 통장을 채워줄 자산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남들의 시선에 맞춰 껍데기뿐인 삶을 살며 평생 돈 걱정에 시달릴 것인지, 아니면 잠시의 불편함을 견디고 내실을 다져 진짜 부자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 말이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의지를 다지는 결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결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안들을 내 삶에 이식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뇌는 이미 자극적인 소비와 즉각적인 보상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불편함을 견뎌내는 사람만이 상위 1%의 경제적 자유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 지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결제 시스템을 강제로 해체해야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클릭 한 번, 얼굴 인식 한 번이면 돈이 빠져나가는 시대죠. 이 편리함이 여러분의 가난을 가속화합니다. 모든 쇼핑 앱에서 카드 정보를 삭제하세요. 배달 앱도 지우세요. 물건을 살 때마다 카드 번호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스스로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그 1분 남짓한 물리적인 시간이 뇌의 충동을 잠재우고 이성을 깨우는 골든타임이 됩니다. 또한 가짜 필요와 진짜 필요를 구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건 꼭 필요해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갖고 싶은 것일 뿐입니다. 장바구니에 담아둔 물건이 있다면 딱 일주일만 결제를 미뤄보세요. 일주일 뒤에 다시 그 물건을 봤을 때 여전히 간절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은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번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존감을 세우는 방식을 소유에서 성취로 완전히 전환해야 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브랜드 로고에 매달리는 이유는 내면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정한 루틴을 지키고 작은 기술을 익히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성취를 맛보기 시작하면 더 이상 비싼 물건으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후줄근한 옷을 입어도 눈빛이 살아있고 태도가 당당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의 기운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가보면 필요 없는 물건들이 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 쓰겠지라며 쟁여둔 잡동사니들이 여러분의 공간과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과감하게 버리거나 당근마켓에 파세요. 공간이 비워져야 새로운 기운과 아이디어가 들어옵니다.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가난한 심리를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인간관계의 다이어트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돈 없으면 집에나 있지 뭐하러 나왔어? 라며 은근히 눈치 주거나 과시적인 소비를 부추기는 모임은 여러분의 인생의 독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여러분이 절약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을 응원해 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친구가 곁에 없다면 차라리 혼자가 되세요. 고독을 견디며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여러분을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성공을 운이라고 생각하며 복권에 매달리지만 부자들은 오늘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정의합니다. 매일 꾸준히 준비하고 계세요. 그 기회는 아주 사소한 모습으로 여러분 곁을 지나갈 겁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아챌 수 있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가난할수록 돈을 쓰는 장소와 그 이면의 심리,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 나도 저랬지 라는 공감에만 머물지 마세요. 공감은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배달 음식을 끊겠다. 나는 오늘부터 매일 경제기사 하나를 읽겠다 같은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기세요.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습관과 심리가 굳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 사슬을 끊어내는 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분명 가치 있는 도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아직 누르지 않으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변화 과정을 댓글로 계속 공유해 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의 성장을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심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변할 수 있고 충분히 부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심리 분석과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